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장 초반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양시장 받쳐주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가 0.2%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장 초반 2200선을 잠시 하회했다가 다시 한번 2200선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0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번 달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업종별로는 수소, 전기차, 이차전지 관련주들의 강세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상장된 이차전지 장비업체 에이프로가 상장 첫날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뉴딜 발표 이후 잠시 주춤했던 수소차 관련주들, 그리고 5G 통신 장비주들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회복 기대감의 항공주, 증권주들도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언택트 관련주들의 조정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챔쇼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어떤 것이든 저희와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준금리 동결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앞서 지난 5월 달에 이미 0.5% 정도 최저 수준까지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실물 경기는 아직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는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 이제 안정화를 주기 위한 카드 중에 사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채권을 매입한다든가 또는 금리 이렇게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 정책들도 역시 뒤에 이제 남아 있는 카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미 이제 0.5%까지 금리를 내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사실상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이제 경기 부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0.5%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았는데 시장은 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건 결국 지금은 이렇게 마지막에 어떤 이제 남겨둬야 되는 이 히든 카드까지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있다, 아직은 멀었다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최근에 지표들이라든지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내도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그런 수치들은 다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금융주들의 실적도 좋았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이제 저점을 찍고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기에 경제가 안 좋다, 단순하게 그래서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 이런 식의 관점은 사실 좀 맞지 않는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경기 부양책들이 많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력은 제한적이었다라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동결이 전망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넘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와서 시장이 좀 과열됐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유동성이 넘치고 있다. 그거는 사실 넘치고 있다는 건 결국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흘러가고 있다는 건 경제가 그만큼 이제 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제 경제가 진짜 안 좋고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유동성 이제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사용이 되지 않을 거예요. 갖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경제는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넘쳐서 자산시장에 거품이 생긴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아직 거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국내 한정에서 거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주식시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 시장의 차이를 보세요. 미국 시장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신고가였고 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장.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난 이제 코로나19 전에 그 고점을 넘어서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거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시장에 대한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부양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와 비교를 봤을 때 거품이라고 이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잘 참고해 보시면서 금리 동결 소식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오늘 시장 분위기 좀 한번 짧게 보고 갈까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초반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국은 플러스로 전환시켰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디어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해드렸죠. 2,200포인트 넘어갈 거라고 분명히 언지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고 이제 힘들었던 그 시기가 바로 2월 달에 주가가 하락하던 시기였죠. 사실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보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건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을 사도 된다, 이제 시장은 상승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기를 보면 바로 이제 3월 24일 날 거의 뭐 최저점 수준이긴 합니다. 이때부터는 시장 상승장이니까 이 상승에 맞게 봐야 된다라고 계속 언지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그 이후부터 해서 지금 약 4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중간에 4월달, 5월달, 6월달, 그리고 7월달 이 겪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시장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계속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말이죠. 그리고 6월 달에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을 때, 뭐 6월 15일이었습니다. 뭐 이때도 역시 주가 급락이었을 때 여러분들 많이 흔들리실 때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하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주식을 팔면 안 된다. 이제 다시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당부해드렸던 건 2,200포인트 넘어갈 거니까 지금부터는 어쨌든 보유 종목들 계속해서 잘 끌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도 말씀드렸어요. 왜 시장을 지금 상승으로 보느냐? 뭐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역시 현재 포트에서 주식 비중은 지난 3월 달부터 해서 3월 24일이었죠. 3월 24일부터 해서 단 한 번도 주식 비중이 8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80% 이상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뭐 그때부터 계속 이 시황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들을 따라오셨다면 아마 지금은 꽤 괜찮은 수익률을 가지고 거두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이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2,200포인트 넘어가면 다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2,200포인트가 넘어갔는데도 아직까지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미리 2,200포인트를 넘어갈 거라고 알고 그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렸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계속 여러분들께도 설명드렸습니다. 시장을 남들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또 조금 더 정확하게 흐름을 좀 읽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 흐름을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읽고 있는 이 시장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상승 여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0포인트 여기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 종목들 뭐 팔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2,300포인트를 보고서 가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상승장은 상승장에 맞게 대응을 해야 결국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역시도 그런 장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그런 관점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200선 위로 올라온 상황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300포인트까지도 전망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관점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 한국콜마고요. 네. 그 51,000원에 30%요. 네, 51,000원에 비중 30%요? 예, 작년에 보유했었어요. 네, 작년에 매수하셨어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제가 매도가에 얼마가 하면 좋을지. 제 매수가가 좀 올렸는지 했어요. 네,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언제쯤에 네. 매도를 하면 좋을지 네, 이런 거 네, 궁금하신 네. 거죠? 얼마에,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한국콜마를 5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주가가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언제 매도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끌고 갔다면 주식이 정말 이제 꼴 보기 싫을 거예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팬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몇 달 네. 전에도 네. 이 한국콜마로 네. 전문가님이랑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세요. 네. 제가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정말 지겨워요. 지겨우세요.
예. 그렇죠. 지금 이 정도까지 왔다면 네, 지금 현재 5만 1,000원이잖아요. 한국콜마가.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예. 그러면 아마 지금 계속 거의 뭐 2020년도 초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한데요. 맞나요? 아니요, 이거 작년 거예요. 아, 지난해. 그 일본 음. 그때 회장님이랑 그 사건 터지기 전에 샀죠. 전에요. 네네네. 좀 안타깝네요. 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종목도 조금씩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한국콜마는 지금 30% 비중에 5만 1,000원 정도 가격이면 네.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갖고 있으라, 보유하라. 맞아요. 네. 한국콜마라는 기업은요, 이미 악재들은 충분히 다 반영이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기업은 팔면 안 되는 가격이에요. 네. 오히려 없는 분들은 사실 매수의 관점으로 아. 한번 바라봐도 괜찮은 가격이에요. 추가 네. 매수는 안 되죠. 만약에 30% 비중이 아니었다면 네. 추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을 그렇죠. 거예요. 예, 좀 네. 비중이 좀, 예. 저는 이 기업은요, 네. 제가 만약에 이 기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5만 5천 원까지는 볼 거예요. 아. 네, 수익에서 나오셔야죠. 힘들게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또 충분히. 이거 한 4만 네. 8천대에서 네. 맞고 떨어질 것 같아서.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우리가 지수도 최근에 보면 2200포인트를 막 넘어갔다가 바로 떨어지고 넘어가다 떨어지고 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 2200포인트 넘어갔죠. 네. 그런 것처럼 이 그 종목들도 못 넘어갈 것처럼 계속 하지만 결국은 그 자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가격을 넘어설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 5만 4천 원 가격이면 네. 저게 뭐야? 1차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5만 5천 원이고요. 5만 5천 원은 네. 1차 목표가예요. 아, 1차요? 네. 왜냐하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네. 그리고 특히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높긴 하지만 이제 중국 쪽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이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북경 콜마로.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중국 쪽이 이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제 그 화장품주들이 올라갈 때는 한국콜마도 네. 과거의 어떤 악재들은 이제 다 털어버린 상태예요. 네. 예. 그래서 올라갈 때는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무역 분쟁이 있었고 그 전에 또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타격을 받았던 거예요. 네, 그러면 충분히 이제 매수가 가격까지 오겠네요. 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걱정 안 네, 하고 걱정하지 그러면 마세요. 기다릴게요. 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네, 네. 5만 5천 원 일단 보시고 그때 수익 실현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네. 그때 예,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5만 5천 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면 뭐 팔지 말라고요? 5만 5천 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도 돼요. 그럼 더 가져갈 수 있는지를 또 판단해 주실 수가 있죠. 예,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5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더 보유해 보시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바텍이고요. 네네. 매수가가 26,400원, 비중이 30%입니다. 네, 26,400원에 비중 30%요? 네네. 근데 이제 네. 실적도 너무 좋고 한데 계속해서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어서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을지. 네. 네,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바텍을 26,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시장에서 소외가 된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소외된 게 맞긴 해요. 음, 일단 바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과용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실적만으로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이제 이런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일정의 어떤 테마적인 요소가 좀 필요해요. 주가가 올라갈 때. 근데 바텍은 이제 실적이 좋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테마적인 요소가 아직 붙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바텍 지금 매수를 26,400원 하셨잖아요. 이제 네네. 매수하신 지가 꽤 되신 거예요. 네, 코로나 이전,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에 대한 어떤 피해주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예, 코로나 예.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아파도 좀 참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왜냐면 감염이 될까 봐 이런 이제 두려움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도 사실 주가가 좀 떨어진 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네. 볼 때는 이제 바텍이라는 기업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기는 아마 하반기 그리고 뒤로 갈수록 조금씩 반응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연말 쪽으로 네네. 갈 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바텍은 지금은 팔면 안 되는 가격이고요. 지금 네. 비중이 몇 %라고 하셨죠? 30%입니다. 30%요. 비중이 네. 조금만 적었으면은 네. 2만 원 부분에서 좀 추가 매수를 더 해도 괜찮을
기업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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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한 번에 담으셨나요, 혹시? 아닙니다. 3번 분할 매수했거든요. 아, 분할 네. 매수하셨어요. 그럼 좀 빠르셨네요, 분할 매수가. 예, 예.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 바텍을 그 가격대에 가지고 있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가격은 2만 원 정도 부근이에요. 2만 원대. 네, 네, 네. 원래는. 그래서 미리 네. 한번 전락을 주셨으면 아마 2만 원대에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해드렸을 텐데, 네. 좀 아쉽지만 어쨌든 바텍은 다시 올라와요. 네,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기다리면. 네, 다시 올라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반기로 갈수록 아마 반응이 조금씩 오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이제 예.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아마 시세가 좀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 이 이제 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기 쪽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보통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같이 또 시세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텍은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예, 예. 이 기업은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네, 수익을 네. 꼭 내고 시간적인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인내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3만 원까지 기다리세요. 3만 원까지. 네, 3만 원에 제가 이 기업을 지금 가격에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3만 원에 나올 거예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힘내시고요. 잘 한번 끌고 네. 가셔서 꼭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하반기로 갈수록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3만 원까지 보유하시고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디어거든요. 네, 디오요. 예, 42,000원에 40%. 42,000원에 40%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너무 빠져가지고 네네. 언제나 좀 그거 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작년 좀 말쯤에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 가지고 있어요. 한참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할 때 그때 아, 한 19년도. 네, 알겠습니다. 자, 주가가 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네, 여쭤봐 매도 시점 드릴게요. 하고 예. 네. 네, 전문가님, 네. 디오인데요. 디오도 이제 4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이신데 두 번 연속으로 치과용 의료기기 기업이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사실 다를 건 없어요. 네. 디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임플란트 쪽에서는 과거에도 많이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중국이 모멘텀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지금 시세가 좀 안 나오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 역시도 앞으로를 보게 된다면 좀 이제 하반기가 되겠죠. 이제 상반기가 넘어갔고 이제 하반기로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디오도 지금 가격에서는 절대 팔면 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만 매수 가격이 좀 높아요. 지금 비중이 지금 몇 프로라고 하셨죠? 40%예. 40%요. 그렇죠? 네. 40%도 한 번에 남으셨어요? 아니에. 아니죠. 추가 네. 매수까지 했는데 지금 평균 단가가 42,000원이면 예. 예. 그럼 처음에 매수했을 때 가격은 얼마셨나요? 뭐 42,000원, 44,000원도 하고 뭐 6,000원도 하고 한참 올라갈 때 끝에 있어요. 그래서 좀 낮상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때 추가 매수 안 하고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했다면 많이 달라졌겠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디오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40%까지 채우셨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일단은 저는 35,000원대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셔야 돼요. 이 가격대까지는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대 왔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35,000원까지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디오 역시 하반기에 올라올 수 있는데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32,000원대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다시 한번 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엔젤이요. 네, 유엔젤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900원, 800원이, 아니, 3,9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예요. 네, 3,900원에 30%요? 네. 네, 오늘 5% 이상 강세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점 궁금하세요? 매도선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네.
네. 오래 기다렸거든요. 아,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유엔제를 3,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이 종목은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3,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최근에 혹시 그 시청자분 언제 매수하셨나요? 오늘 매수하신 건 아니시죠? 한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되셨어요? 2월 달인가 3월 달에 샀어요. 2월달, 3월달이요. 예. 그럼 주가가 좀 빠지고 있은 그 시점이었네요. 혹시 네. 저는 이 유엔제라는 기업을 어떻게 알고 매수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방송 보고. 방송에서요. 네. 왜냐면 이 유엔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면 안 되는 주식이에요. 그렇구나. 왜냐면 과거에도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문자들, 모르는 번호로 막 문자들이 오잖아요. 네. 혹시 그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없어요. 네, 유엔제도 과거에 그렇게 문자가 왔던 기업이거든요. 네, 그렇다는 건 결국은 개인들이 새롭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유엔제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보면 이제 적자 기업들 있죠.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엔제도 실적을 보면은 적자예요, 적자. 그죠? 예, 지금-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흔히 이제 작전을 한다는 표현을 쓰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요. 유엔제도 지금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오늘 네. 사실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매수가가 넘어섰잖아요, 한번. 그렇죠? 예. 네. 유엔제는요. 올라오면 4,000원 4,000원 부근이나 4,000원을 넘어섰을 때 바로 정리하세요. 네. 네, 이렇게 빠져 나오세요. 네.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을 좀 한번 확인해 보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4,000원 부근이나 그 이상에서 바로 매도하시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기아차 4만 원에 100%예. 네, 기아차 4만 원에 100%요. 예, 예. 네, 언제쯤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게 한 10년 됐는데 그때는 처음에 매수할 때는 66,700원이었는데 물타기 계속 해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4만 원까지 나타났어요. 아, 6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단가를 낮추신 거예요?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아니 그 목표가를 얼마나 하고 얼마까지 기다려야지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저기를 했는데 네. 그 뭐 목표가 때문에 그러고 목표가가 지금 매수가까지 올렸는지 그게 궁금하고 예. 네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전문가님 기아차를 4만 원의 비중이 100%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시고 많이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목표가를 좀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사실 궁금하긴 해요. 4만 원이 지금 매수가고 이제 계속 매수를 하셨는데 100%. 그러면 처음에 매수했을 때 가격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66,700원 예. 그렇죠. 66,700원에.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갖고 계셨어요. 예, 예. 그러면 과거에 거의 2011년도 그 부분에 매수를 하셨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빠졌네요. 다행인 건 그래도 매수 가격을 상당히 많이 잡아놨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4만 원 정도의 가격, 과연 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4만 원 올라올 수 있어요. 네, 4만 원 올라올 수 있고요. 뭐 사실 100%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매수는 못 하죠. 중요한 건 이제 기아차는 자동차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죠. 예, 그죠? 예. 그런데 예. 이번에 이제 그 3월 달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타격이 많이 왔어요. 예, 그리고 이건 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왔던 거고요. 그리고 기아차 주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공장 가동이 안 됐어요. 일부 예.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신차 출시에 대한 모멘텀도 없었어요. 왜냐면 소비가 안 나오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예. 중단됐던 공장도 조금씩 가동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제 상반기 신차 출시 없었다가 이제 대부분의 신차 출시를 하반기에 다 몰려놨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아마 하반기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주가의 반응이 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4만 원은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어쨌든 오랫동안 끌고 오셨고 제가 이 정도까지 끌고 오셨다면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네. 너무 높은 얼마까지 네. 목표가는 얼마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4만 3천 원까지 봅니다. 43,000원 네. 예. 4만 3천 원 왔을 때 그때 정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량 매도해버려 43,000원 왔을 때 예. 맞습니다.
왜냐면 예, 예.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네, 어쨌든 잘 기다리셨는데 이번에도 잘 참으셔서 꼭 수익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네, 기아차 기다리시면 매수가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보유하신 만큼 43,000원까지 기다리셨다가 수익 내고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예. 먼저는 SKC 코롱 PI, 아, 네네. 네, 그거를 좀 봐달라고요. 아, 이번 이름이 바뀌어서 PI 첨단 소재 이 종목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내가 현재 이게 변경되면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네. 예, 뭐 정기니 뭐 여러 가지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매수를 좀 해도 되는지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새로 매수하고 싶으신데 괜찮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PI 첨단 소재 새로 매수해도 될까요? 네, PI 첨단 소재는 이 기업이 사실 과거에는 정말 많이 주가가 올라갔던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SK 코롱 PI에서 PI 첨단 소재 이름을 변경을 했어요. 근데 이 기업은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의 주목을 좀 많이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왜냐면 PI 필름이 이제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이제 필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PI 첨단 소재는 거기에 있어서는 특화된 기업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이 시장이 이제 조금씩 이제 커갈 수는 있지만, 걔가 확 이제 커진 시장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분명히 커질 수 있는 시장이에요. 저는 지금 매수를 한다면 사실 시간적인 투자는 분명히 또 돼야 돼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기로 보시는 건 아니죠. 네. 단기로 보시는 게 아니라면 지금 PI 첨단 소재가 31,550원 정도 가격이거든요. 네. 32,000원 정도 이 아래에서는 한 번에 잡지 마시고요. 분할로. 예를 들어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뭐 이번 주에 한 10%, 그다음에 다음 주에 한 10%. 이 정도만 해서 20% 정도만 비중을 한번 실어서 분할로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건 전기 소재는 안 들어가 있나요? 이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은 다양하거든요. 이 소재 자체가 이제 전기차 쪽에도 역시 들어가요. 네.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엮여 있긴 해요. 근데 기본적인 건 이 PI 필름이거든요. 이건 폴더블폰과 관련돼서 이제 수혜가 큰 기업, 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주가는 지금 쌉니다. 그래서 살 수 네.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목표 주가는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가격에서 매수한다면 위쪽으로는 최소한 4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를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4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 시간 투자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망 괜찮다고 하니까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000원 아래에서 10%씩 분할 매수하셔서 20%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잡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아이원스인데요. 아이원스는 7,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라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7,8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 근데 현재 가격이 7,620원이거든요. 제가 볼 때 단가 차이가 이 정도밖에 안 나는 가격대라면 추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는 별로가 없어요. 차라리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시세가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불타기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가격적으로 이제 주가가 내려왔을 때 싼 가격에서 매수할 때는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클 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기업 아이원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변동성이 생겨서 7,000원 가격대 또는 7,000원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지금 아이원스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는요, 현재 보유 비중만 가지고 가시다가 8,500원 이상 올라오면 그때 수익에서 정리하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8,500원 이상에서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은 1,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요.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당연히 기다려야 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매수 가격이 1,300원이면
위쪽으로는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하지만 코스모 화학의 경우에는 1,3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 가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매수 가격이 사실 어찌 보면은 한 번은 팔아야 되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미 밑에서 추가 매수를 못 하셨다면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본전이라도 본전 가격에서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매수가에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레이입니다. 레이는 51,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너무 떨어지네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51,000원에 매수하셨다면 최근에 이제 올라간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가 지금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에서도 이제 의료용 장비 쪽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레이 역시도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이 많이 오는 그런 사업 분야는 아니거든요. 지금 레이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아마도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사실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는 트레이딩을 한다면 이제 밑에서 샀다가 그 가격대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가격대였어요. 여기서 바로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매수가 정도 온다면 매수가 정도에서 그냥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등 시 매수가에서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6,2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요. 지금 조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사실 두산그룹은 지금 많이 경영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회사들을 매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사실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봐야 돼요. 기대감으로 올라온 주가는 이제 빠질 때는 역시 또 가파르게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대감으로만 올라왔다. 실질적인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힘듭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의 수익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매수를 한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대하고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전략을 세워드린다면 6,000원을 손절가로 기준 잡으시고요. 올라오면 지금 위쪽으로 한 7,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빠르게 정리해서 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는 6,000원 잡아주셨고요. 7,000원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동화약품입니다. 동화약품은 1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16,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사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많이 뛰어 올랐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 이 동화약품도 이제 5월부터 해서 이제 이런 시세들이 계속 강하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이렇게 테마주들을 개인 투자분들이 조급해서 매수를 하게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시장에 올라왔는데 내가 마땅히 뭔가 결과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뭔가 한번 크게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제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이런 테마성 종목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종목에 물리게 되고 그래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다른 거 볼 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격적으로만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기업은 가격적으로 잡아드린다면 14,400원을 손절가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17,000원 부근에 16,900원, 800원 괜찮습니다. 그 정도 가격대만 오면 그때 빠르게 정리해서 나오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4,4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6,9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가격대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댓글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예, 쌍방울인데요. 네네. 1,166원에 35%거든요. 네, 1,166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5%요? 예,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제가 7월 2일 날, 네. 7월 2일 날 이 900원대에서 7월 3일 날 여기 이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거 본전도 안 돼서 약간 뭐 손질해서 팔으려고 했더니 가격이 확 내리가 있더라고요, 거꾸로. 아, 네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라 하지 그걸? 권리락 저기, 때문에. 예, 네네.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팍 내려가서 손절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가격대까지가 좀 올 수 있을까 해서 전화를 드려봤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략도 궁금하고 사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쌍방울을 1,166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5%이신데 이때 7월 초에 권리락 때문에 가격이 확 내려가서 좀 놀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사실 쌍방울은 매수를 하면 안 됐죠. 지금 시청자분께서 지금 매수하신 시기가 언제쯤이신가요? 한 3년 됐어요. 3년 되셨어요. 예, 예. 3년 전에 매수하셨으면은 수익이 중간중간 나셨을 텐데요. 그때 네. 이 수익이 많이 안 나가지고요. 네.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권리락을 안 했으면 그냥 팔았을 텐데. 이거가 될 것 같아서 손절을 네. 하려고 그랬더니 네. 큰일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쌍방울을 매수하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게 된 그 건가요? 쌍방울이 그 3년 전에 그 전에 한번 저기 했다가 한번 조금 저기 남기고 팔은 적이 있거든요. 네, 한 수익을 1년 냈다가. 전에. 네. 이따가 이번에 좀 많이 내려가서 네. 추가 매수를 한 번 한 거예요 이게. 네. 3월달인가 4월달에 추가 매수 한 번 했어요. 그거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놓은 거거든요 이게. 네. 이번에 여기 권리락 때문에 그거만 했으면 거의 본 정도 와서 확좀 줄여놓으려고 했었는데 네. 이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예. 쌍방울이라는 기업은 지금 이제 매수하신 시기가 3년 정도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기업의 주가는 결국은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예. 3년 전이라고 한다면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거든요. 예, 예, 그쵸?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쌍방울이라는 기업의 지금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 기업이 지금 수익이 지금 잡혀 있는 게 보이나요? 계속 손실이죠. 예, 계속 손실이 잡혀 있어요. 과거에 쌍방울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시기를 보면은 결국은 중국 쪽 진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쌍방울이 중국에 진출하면 정말 큰 어떤 그 수익이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쌍방울은 사실 우리가 이제 내복 의류를 이제 생산하고 있잖아요. 예. 네이 중국에서 예, 예. 내복을 못 만들까요? 그건 또 아니죠, 그죠? 예. 그런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중국 쪽 이슈만 타면은 주가가 무조건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지. 화장품 같은 경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쌍방울은 주가가 계속 떨어졌죠. 왜 떨어졌을까 생각해보면 실적이에요. 결국은. 결국 이번에도 계속 실적이 악화됐던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던 거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면 지금은 손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기다리셨지만 이제 과거의 수익에서 못 나왔다는 건 사실 어찌 보면 시청자분께서 좀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죠? 수익이었는데 조금 수익 더 나지 않아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손실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상증자 한번 이슈가 지나갔고 권리락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금은 또 마련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씩은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900원 정도를 일단 봅니다. 900원 정도 오면 차라리 그때 절반이라도 최소한 정리를 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멘토님. 네, 그러면 제가 권리락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네. 이 권리락을 이걸 어떤 식으로다가 이걸 제가 처분을 해야 되나요? 권리락은 이미 나온 거잖아요.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권리락이 이미 발생이 된 거예요. 예, 예. 유상증자가 진행됐다는 건 증자라는 건 결국은 주식수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늘어난 네, 주식수만큼 당연히 그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받고 싶거든요, 제가. 유상증자를 안 참여를 안 하셨어요. 예, 예, 예. 참여 안 하셨으면은 유상증자 그 물량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럼 권리락에 대해서 내려가는 그 이거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주식이 개별적으로 누구는 유상증자를 받았고 안 받았고 해서 그게 개별적으로 주식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권리락이라는 건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유상증자 대신 유상증자를 받았을 때는 이 현재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쌍방울은 이미 권리락이 진행됐기 때문에 권리락 효과는 모두 다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900원 정도에서 나오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비중 줄이시거나 전략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XINC 네, 가지고 XINC요. 있거든요. 예, 1,450원에 비중 10%. 네, 1,450원에 비중 10%요. 예. 네,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아, 이게 움직임이 둔해서 가져가야 될 건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주가가 큰 움직임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네. 한번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XINC를 1,4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XINC가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아직은 올 수가 없어요. 지금 XINC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잠깐 보게 되면요. 네. 이 기업이 지금 사실 이제 클린룸 전문 건설업, 그리고 수정 발진기 및 AT 정보 통신 사업, 그리고 스피커, IoT 제품 제조 사업의 주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이 기업이 지금 주력 납품업체로 본다면 LG 쪽이에요. LG 네. 디스플레이, LG 전자 네. 이쪽이 주력 납품업체거든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단계에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 재료 자체는 없어요. 다만 예. 실적은 이미 어느 정도는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실적은 분명히 적자였다가 이번에 흑자로 좀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 LG전자가 단기로나마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건 XINC도 어느 정도까지는 주가의 회복은 가능해 보여요. 만약에 매수가가 되게 높았다 한다면 이 기업은 사실 기다리기가 되게 힘들 텐데 지금 1,450원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네. 사실 어찌 보면 매수를 하면 안 됐었죠. 그렇죠? 종목 선택에. 예. 저는 예. 1,400원, 1,450원 정도면 그래도 그 정도의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라서 차라리 1,450원이 왔을 때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1,450원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드림텍 네네. 매수가 9,440원이고요. 네. 비중은요? 20%입니다. 네, 9,440원에 비중 20%요? 네. 네,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13,000원 정도에 팔 수 있나 여쭤보려고요. 아, 목표가를 13,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드림텍을 9,440원에 매수하셨는데 13,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좀 문제죠. 지금 수익 중이기 때문에 다행인데 네. 드림텍 역시도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수혜주. 그래서 이제 주가가 단기 급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13,000원에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기다렸다가 12,000원대, 12,800원에서 갑자기 확 밀려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으로 급등 나온 종목들은 목표 주가를 딱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11,000원 가격대를 손절가로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11,000원 가격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13,000원 가격이 아니고요. 12,000원 넘어가면 그때 빠르게 수익에서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미 이 기업은 한번 물량들 들어왔다가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갑자기 투매 나오면 그때 못 팔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짧게만 잡고 대응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팔아야 되나요? 지금 비중이 몇 프로시죠? 20%요. 20%. 그러면 지금 절반만 정리해 놓으세요. 절반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만 11,000원 손절가, 그리고 위쪽으로 12,000원 목표 주가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빠지는 차트죠? 아직은 몰라요. 여기서 한 번 더 거래가 터지고 밀리면 빠지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코로나 테마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 잡지 않고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손절가는 1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주가 잘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한국 화장품 제조요. 네, 한국 화장품 제조요. 네. 네, 이거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42,800원. 네, 그리고 42,800원의 비중 20% 맞으세요? 네네네.
네, 이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추가 매수하고요. 요즘에 가격이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추가 매수랑 이제 이거 목표가라고 해야 되나? 매도 시점.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해도 될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 정도 잡고 네, 가지고 네. 가면 좋을지, 네, 이런 부분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한국 화장품 제조 42,800원에 비중 20%이신데 이분도 조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보유 관점으로 이제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국 화장품 제조가 최근에 갑자기 입등이 나왔잖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결국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해제가 된 건 아니라는 거죠.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그 화장품 기업들, 제조업체들과는 조금 달라요, 성향 자체가. 기본 뭐 실적이 되게 좋아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과거부터 이제 가볍게 대장주의 역할을 해왔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앞으로 분명히 한 번의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는 이제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주가에 반영됐겠지만 단기에 또 많이 올라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린다. 사실 이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기업은요, 지금 한번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고 아직까지 이 시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올 여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 현재 수익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좀 가야 되는 시기고 저는 47,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단기에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은 나중에 주가가 4만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그때 차라리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은 안 드리고요. 올라왔을 때 47,0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 나중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위험하실 것 같고요. 47,000원에 단기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 더 낮은 가격에서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니 어떻게 내가 1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 본전이 올란지 그렇지 않으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너무 안 가가지고. 네, 그렇더라고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매수하신 거예요? 호텔 신라. 네네, 호텔 신라요. 예. 네, 호텔 신라를 10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셨어요? 예. 네, 지금 주가가 7만 원대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지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기다려도 조금 얼마까지 올라올란지 그래서 궁금해서. 네, 손절을 해야 될지 조금 더 기다리면 될지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호텔 신라 10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조금 더 기다려도 될까요? 네, 기다려도 돼요. 근데 다만 이 기업이 지금 지겨우실 거예요. 그렇죠? 답답하고 주가가 못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뭐 아실 거예요. 호텔 신라가 왜 이렇게 주가가 못 올라오고 있을지.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업종 그리고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이 좀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기다렸을 때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좀 답답하시죠? 예. 네, 팔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도 하고 계신데 이미 손실이 크잖아요. 그렇죠? 예. 네, 다시 올라올 수 있다면 가져가실 의향 분명히 있으신 거죠. 예.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혹시 추가 매수 여력 있으세요? 아니 지금 또 딴 걸 팔아야 되니까. 그래요. 예. 제가 볼 때는 호텔 신라는요. 지금 75,000원 아래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네. 딴 걸 팔아가지고라도. 네. 다른 건 수익이 잘 나오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안 나오고 그렇죠. 있어. 이형 코리아 샀는데 이형 코리아. 차라리 그러면 다른 종목에서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호텔 신라의 10% 정도를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아마 매수 단가는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 기업은 기다리면 95,000원, 10만 원까지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지금 추가 매수만 잘해두시면 나중에 수익에서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텔 신라는 추가 매수 의견 그리고 올라왔을 때는 10만 원까지 목표 주가 볼 수 있습니다. 잘 끌고 가서 수익으로 나오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합니다. 단가를 낮춰서 10만 원까지 보신 다음에 수익 내고서 나오시면 될 것 같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DY요. 네, DY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800원에 10%예요. 네, 5,800원에 비중 10%요. 네. 네,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좀 오래 갖고 있었는데 네네. 너무 많이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요. 네, 보유를 좀 오랫동안 하신 것 같은데 대응법을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DY 5,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네. 앞으로 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DY를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DY를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어요? 좀 오래됐는데 네. 추천받아서 샀는데 네. 그때 계속 빠져가지고 손절도 못하고 네. 그래서 그냥 갖고 가는데 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뭐 어느 정도 오면 뭐 손절을 한다든가 네.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뭐 네. 어떤 DY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업은 사실 시장에서 관심이 별로 없는 기업이에요. 과거부터 네. 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중간중간마다 소수 계좌 집중 거래 종목이라는 그런 공시들이 나왔을 거예요. 과거에 그런 공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특히나 이제 거래가 별로 없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지금 보시면 DY는 과거에도 이제 한번 봤을 때 지금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서 그렇게 많이 건드는 기업은 아니죠. 그렇죠? 금융투자 이런 데 별로 없잖아요. 투신 쪽이라든지 수급이.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팔고 있죠. 그렇죠? 네. 일단은 고생은 좀 더 할 것 같아요. 이 기업은. 그리고 기다렸을 때 매수가까지 회복은 좀 힘들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추가 매수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기도 좀 그래요. 네. 네. 어차피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단기로 네. 올라올 수 있는 데까지만 알려주시면 손절할게요. 네. 저는 일단 단기로 본다면 4,500원. 4,500원 네. 정도 보고요. 만약에 조금 더 보고 싶다 하시면 5,000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 왔을 때 4,500원에서 5,000원 이 가격대 왔을 때 그때 네네.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비중 뭐 그렇게 안 크니까 손절해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4,500원, 5,000원 이 사이에서만 정리 잘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그럼 가겠습니다. 네, 4,500원대에서 매도 잘 하시고요. 다음 종목으로 수익 잘 내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상담 연결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BH인데요. 매수가가 22,000원이시고 비중이 10%라고 하십니다. 올해 보유 중인데 전망 궁금해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22,000원에 지금 10% 비중. 그럼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이번에 수익이 나왔네요. 네네. 22,000원이면 어제, 수익 네. 축하드리고요. 지금 어제 이제 주가가 갑작스럽게 이제 올라왔던 게 폴더블폰 지금 테마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지금 주가가 올라왔는데 오늘 지금 거래 이제 조정목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좀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여 계시고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이 기업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기업은 24,800원을 손절 기준, 오늘 봉의 저점이죠. 손절가로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 너무 길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미 시세 한번 나왔고 다음 시세가 나왔을 때 27,000원 부근에 왔을 때 정리하는 걸로 해서 손절가, 목표 주가 짧게 잡고 수익 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 27,000원 잡아드렸으니까 잘 수익 내시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매수가가 97,000원이시고 비중이 20%이신데 이분도 수익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넷마블은 사실 단계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멈춘다. 아직까지 그런 신호는 지금 없거든요. 차라리 지금 97,000원에 20% 정도 비중이라면요. 절반 정도는 지금 수익 실현 해두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일단 12만 원 정도를 손절가 기준 잡아놓으세요. 그 가격 정도 와도 분명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2만 원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저는 이번 반등에서 좀 장기화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3만 원 정도까지만 보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만 원,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EM코리아입니다. EM코리아는 5,200원이 매수가이시고 비중이 10%이신데 비중 확대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5,200원의 비중 10%고요.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시긴 해요. 근데 매수가하고 단가 차이는 사실 별로 안 나거든요. 네. 10% 정도 비중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더 실을 필요는 없는 기업이에요. 저는 EM코리아는 지금 뭐 시세가 좀 제대로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이마저도 갑작스럽게 급락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쪽으로 목표 주가 너무 길게 못 봐요. 5,700원 정도만 목표 주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은 손절가를 봤을 때 5,000원 정도까지는 손절가를 보셔야 돼요. 목표 주가 수정을 해드릴게요. 6,000원까지 목표 주가 보시고요. 5,000원은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손절가는 5,000원, 목표가는 6,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EM코리아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